어제 있었던 재보선에 대해서 우선 새누리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전 이길 줄은 알았거든요. 새누리당이. 근데 이 정도로 이길 줄은 몰랐어요. 좀 미안한 감은 안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번에 국민들께서 저희 새누리당에 요구한 이 엄중한 그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려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심정이죠. 예. 근데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보실 때에는 이번 재보궐선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새누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이 비록 네 곳의 보궐선거였지만은 이제 진짜 정말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라는 것은 특히 이 4대 계획과제, 이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노동교육, 공공금융 이런 계획에 차질 없는 완수와 또 한편으로는 정쟁만 일삼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여야 관계를 또 가져가라는 어떤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정치라는 게 뭐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추구할 때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에 이렇게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야당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상대 당의 이 패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송곳처럼 문제 제기를 니네들 이것 때문에 졌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 체제가 첫 번째로 정치력이 좀 부재했다. 그런 당 내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공무원 연금 계획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아직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명확하고도 공식적인 입장이 없어요. 알파벳 그런 것 자체가 정치력도 부재하면서 한마디로 수권 야당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또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일원이나 당대표였다면은 말이에요. 이완구 총리를 오히려 붙잡아뒀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가 더 쉬운 고리가 될 수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지나치게 밀어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와병 중에도 홍보수석시켜서 사과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물론 그 김무성 대표 체제 쪽 속에서 김빼기 작전도 유효는 했죠. 다 받아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상투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은 이번에도 이 성완종 리스트 전국에서 야당이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상황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자체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는 거죠. 단순히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 8명이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중요한 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오랜 불법 정치 자금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정경 유착이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 계기를 가져가야 되는 건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민정수석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상 그 특별사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건 나는 모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이야기냐. 청와대에서 내려보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이 상황에 대한 본질을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이제 우려죠.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도 잘못된 이런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내지 못하고 국민적 의혹을 계속 확산시킨 부분에 대해 나 자신 본인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저희 새누리당에게 한 점 의혹 없는 검찰 수사를 가져가서 결과를 국민에게 내자. 이렇게 갔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롱타임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저희 새누리당에게 공세를 가져가고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야당이 주도해서 작년에 상설 특검법을 만들어놓고 특검 주장 한번 하지 못한 가운데 어정쩡하게 그냥 지금까지 끌고 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상당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같이 엄청난 참사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든지 이 정도의 정치적 이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보면 3개월 이상 끌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그거 선택까지 1년 나왔는데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 현대 정치 사례 다시 써야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전략의 문제가 상당히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반사의 이익, 물론 새누리당도 잘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다 받아줌으로써 기분을 확 빼놨으니까. 확 빼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김무성 대표 체제는 이제 좀 순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순항은 당내와 당청 관계로 나눠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예. 당내에서 일단은 사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인이 친박 핵심이라는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른바 비박계 쪽이 좀 더 약진하고 친박계 쪽이 완전히 목소리가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김무성 당대표의 처절한 진정성에 대해서 그 지역의 보궐선거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TV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죠. 예. 사실상 저도 많이 같이 했습니다. 저는 간악을 주로 책임지고 했는데 예. 본인이 거의 한 달 동안 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느끼면 정말 진정성을 느낄 정도로 그런 집권당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만큼 집권당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막중해진 거죠. 즉 그 말은 과거에는 이 당청 관계가 관리형 대표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도구로만 여겨진 것이고 이제는 지금 새로운 이제 당청 관계에는 당과 청와대가 건강한 수평적인 관계를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만큼 모든 국정 운영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집권정당 새누리당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진작에 김무성 대표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마당이면은 이제 당이 국민들의 입장을 정말 가감없이 대통령과 또 권력자 주변에게 이렇게 항상 제대로 전달하고 그 책임도 대통령과 정부 운영하는 니네들 책임이다. 이게 아닌 우리 당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선거가 됐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재보궐로선 이 결과를 성완종 스캔들에 대한 면자협으로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건 큰 오판이 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과 저희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 성적에 취해서 조금이라도 오만한 태도로 전국을 끌고 가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거 국민들이 엄청난 한마디로 심판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우리 청년실업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계획 역시 이것도 이제 뭔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국가의 이런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 연금 계획 결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이 야당에도 정권을 맡길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그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그런 국정 운영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대로 보이는 그런 아하. 정치력 또 정책 예.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